다 갖춰진 다음에 짠 하려고 하면 그때 이미 끝났었죠. 아날로그가 훨씬 더 유용하고 재밌으면 아날로그를 했어야 돼요. 우리나라만 도태될 수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리터러시 협회 김묘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디자인과 이제 컴퓨터 과학을 전공했고요. 이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디지털 마케터로 활동을 했어요. 광고와 컨설팅 쪽 일을 좀 많이 했고, 구글 코리아가 저희 클라이언트였어요. 그러면서 구글이랑 인연이 됐는데, 구글의 지원으로 또 이런 협회를 만들게 됐고, 지금은 디지털 리터러시 협회를 운영하면서 디지털 홍익인간 양성이라는 목표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협회는 그 영어로 Center for Digital Literacy에서 저희는 CDL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CDL에서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 방법론을 개발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 이제 공교육이나 대학이나 아니면 직장, 성인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해외에 전파하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 있어요. 디지털 리터러시는 저희 CDL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역량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디지털을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디지털 바깥, 이제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좀 넘나드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디지털로 해야 된다, 이거는 디지털로 하면 안 된다 라는 것들 구분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좀 넓게 디지털 리터러시를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역량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AI 리터러시도 마찬가지죠.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 근데 이 둘의 차이라고 하면 디지털 리터러시에 포함이 될 수는 있지만 AI에 초점을 좀 맞춰서 세분화된 그런 부분인 거죠. AI를 잘 활용하는 것뿐 아니라 AI에 대한 윤리적인 부분까지,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다를 수 있고요. 구글이 저희 클라이언트였었어요. 에이전시에서 고되게 일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일반적인 비영리 단체 역량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구글 같은 경우는 작년에 힛퍼즈라고 이제 전 세계 MC에 하는 그 사이버블링 예방 캠페인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 한국에서도 런칭을 했는데 되게 성공적이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달랐던 거고, 저희가 이제 잡았던 부분은 의도치 않게 나도 모르게 범해졌던 그런 사이버블링. 내가 미처 그렇게 한 줄 모르고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럼 우리는 그런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개발이 됐고, 메타 같은 경우는 AI 리터러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데 저희에게 철학적인 부분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AI 리터러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드 스킬이냐 소프트 스킬이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AI 개발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AI를 향유할 수 있게끔 AI 리터러시 교육은 개발자의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이용자들이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내 삶에 유용하게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중점으로 저희 이제 컨텐츠 개발을 했어요. 구글 힛퍼즈 캠페인은 11월 달에 런칭을 할 예정입니다. 구글 캠퍼스에 오셔서 그 자료도 받으시고 이런 식으로 사이버블링 예방을 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경험해 보시면 저희의 노하우를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학교에서는 사이버 폭력, 사이버 범죄라는 용어를 주로 많이 씁니다. 근데 사이버상에는 사이버 따돌림, 이걸 정확하게 범죄라고 말하기도 좀 뭐하고 폭력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한 것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사이버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그게 그나마 이제 사이버 불링이어서 저희는 사이버 불링으로 통칭을 한 거고, 사이버 불링의 원인을 얘는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아야 돼 라고 가해자 중심의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처를 받은 피해자들이 있는 거죠. 성희롱이나 성폭력처럼 가해자 중심의 범죄가 아니라 피해자 중심의 범죄로 시선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떠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디지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알려만 줘도 우리 아이들이나 디지털 이용자들이 이런 거는 문제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인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교육에 이제 초점을 좀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저희하고 경기도교육연구원하고 화성시하고 이렇게 세 곳이 컨소시엄으로 들어갔는데 지자체가 들어간 건 저희밖에 없거든요. 화성시는 동탄, 다들 아실 거예요. 동탄은 인구가 정말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반대로 서쪽은 인구 소멸 지역이에요. 그래서 동서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고 화성 안에 농촌도 있고 어촌도 있고 공장지대도 있고 정말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인구가 100만이 넘어요. 그래서 이제 특례시가 되는데 국내에서는 재정 자립도 1위인 도시거든요. 이곳은 작은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이곳에서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역량, 그다음에 그 선생님들이 원하는 연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형화하면 전국으로 이걸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올해는 화성시에 집중해서 지자체에서 참여한다는 거는 그 지자체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지역에 진짜 디지털 리터러시가 향상됐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참여하려고 하지 않을까?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오해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기술도 활용해야 되고 윤리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떠한 용도로 어떻게 쓸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한 교과로만 존재해서는 안 되고 모든 교과에 다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디지털 리터러시 영역별에 이런 것들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중학생 교과서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흥미로워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들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도 이런 사례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그 답을 찾아서 창작하는 활동들이랑 연결해서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막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아이들이 생각한 걸 디지털을 활용해서 정리하는 차원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들을 엮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재미있게 참여하면서 스스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일단 학부모들의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미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디지털을 좀 안 좋게 쓰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기기부터 주고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자제하면서 다룰 줄 아는 그런 디지털 역량도 필요하고 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도 필요했는데 그런 거 없이 바로 기기부터 주니까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예 교과서 자체를 AI 디지털 교과서로 하겠다라고 하면 학부모들은 반발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과도기적인 단계인 것 같고요. 디지털을 줬을 때 아이가 행복해하는 그 순간을 봤을 때는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할 때거든요. 디지털로 공부하면서 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학부모들은 많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학습 도구다라고 인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 연수, 그다음에 디지털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도 필요하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때는 시행착오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 자동차로 사람이 죽으니까 자동차를 도입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자동차를 도입하면서 이제 없었던 도로도 다시 정비하고 신호체계도 만들고 교통안전법 이런 것들도 생기는 거잖아요. AI 교과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다 갖춰진 다음에 짠 하려고 하면 그때 이미 끝났죠. 디지털은 너무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도태될 수 있거든요. 시작과 동시에 같이 정비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될 것 같다. 공부 중독이라는 얘기 안 들어보셨죠? 네, 좋은 걸 잘하면 중독이라고 안 해요. 디지털 중독이라는 용어는 디지털은 나쁜 거라는 인식부터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럼 디지털 중독일 거예요. 하루에 아주 많은 시간을 디지털에 빠져 있거든요. 디지털로 생산적인 일을 하면 그건 중독이 아니죠. 우리 아이들도 디지털로 창작 활동을 하거나 공부를 한다고 하면 그건 아마 중독이 아닐 거예요. 디지털을 반대하시는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도 연구 결과에 의하면 디지털을 많이 보고 디지털로 학습한 아이들이 창의력이 떨어지고 뇌 활성이 좀 저하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디지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용도로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썼는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아날로그가 훨씬 더 유용하고 재밌으면 아날로그를 했어야 돼요. 근데 그 유용한 걸 쓰지 않고 디지털로 했으니까 문제가 됐거나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잘 믹싱해서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데 무조건 디지털만 고집을 했다거나 디지털 중독이라는 용어부터 디지털로 공부를 재미있게 한다. 아이가 해야 되는 것과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접목해서 중독이 아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위해서 디지털 리터러시 방법도 연구하고 컨텐츠도 개발을 했거든요. 다
한 가지 계속 이 뒤통수에 걸려 있는 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 콘텐츠예요. 근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재는 일반 교재가 만들어진 다음에 한 3년 정도 후에 만들어진다 하더라고요. 이게 계속 미션으로 남아있는데 소외계층, 취약계층이 행복한 곳이 가장 누구나 다 행복한 곳이거든요. 디지털이 좀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디지털 세상에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없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